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이공대학교 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 높이 좀 맞추고요. 제가 마지막 발표라서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가요? 15분? 25분? 예, 25분이군요. 예,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의 교육신 전략에 대해서 추진 사례이고요. 추진 사례의 일부 내용은 저희가 우리 학생 발표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산학 공동교육이라는 키스톤 디자인과 그리고 종합 설계,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종합 설계를 통해서 입시와 학생들의 성과를 어떻게 좀 하이브리딩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교육신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계년 우리 대학의 교육신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신 전략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102개 대학이 이번 3개년 교육신 전략을 5페이지를 쓰시면서 자율학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도 하시고 또 전략에 대해 추진도 하시고 또 앞으로 하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시고 하셨겠지만 영남이공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학계열 중심으로 해서 미래융합기술학부라는 학부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유영 발표에서 우리 대학의 일학습 병행지원센터에 김청환 교수께서 이유영에서 우리 대학의 일학습 병행제 온라인 기반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학습 병행제가 이름이 같아서 그 고용노동부 사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름만 같고요, 같은 건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들을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미리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선의수학점제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요. 거기에서 우리 대학으로 올 친구와 오지 않을 친구가 갈라지겠죠. 대신에 그 친구들에게 뭐 대구 지역에 있든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에 있든 산업체에 학생들을 취업을 매칭시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네트워크로는 갈 수 없는 기업체에 학생들의 취업을 매칭시켜주고 그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도록 해주고 나서 우리 학교와 같이 학위 과정을 겪을지 아니면은 그냥 취업만 할지를 결정을 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학위 과정을 겪게 되면 미리 학습했던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을 해주고요.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점 이수를 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동계 방학 때나 하계 방학 때 집중 교육을 통해서 나머지 학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고인원수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350명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고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인 일학습 병행제 이름을 그대로 따왔는데 최초에는 뭐 이름이 너무 똑같아서 일학습 하이브리드라고도 하자라고도 여러 가지 교내에서는 난상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자라고 해서 일학습 병행제라는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게 되었고요. 고 학생들이 있는 학부가 미래융합기술학부입니다. 전작과 전기과 그리고 기계과 등등 몇 개의 공학 계열의 학과들이 모여서 이 학부제에 만들었고요. 이 학부제에 타게 되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전공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기계를 할지 전자를 할지 전기를 할지를 결정하게 해주고요. 이 학부 단위로 학생들을 모으고 있고 이 학생들은 전체 학생이 온라인 교육을 통한 일학습 병행제에 있는 학생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자율학부의 원래의 모습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신 전략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은 포장지를 씌웠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이런 학부제를 좀 더 강화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표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게 좀 어디가 빔이었죠? 뒤쪽이 빔이었어요?
이렇게 일학습 병행제를 통하는 교육과정 체제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서 이 선도 모델을 가지고 미래융합기술학부가 일학습 병행제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의 선도 모델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재학 단계에서 융합교육 체제를 개편하는 하나의 마중물로 삼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전체적인 교육 자율전공에 대한 혹은 학부제에 대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한 축이 뭐냐면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라는 우리 혁신전략의 상반년도에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는 사실은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학사 운영처 혹은 교무처, 뭐 학사처 등등의 교무나 학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은 학사 운영처라고 부르는데요. 그 처 안에 소위 말하는 R&D를 담당하는 교수학습센터, 공학교육기술혁신센터, 그리고 교육과정혁신센터 뭐 등등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뭐 원격교육지원센터도 포함이고요. 이런 센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센터들이 센터장이 있지만 이 센터가 사실은 우리 대학이 조금 약한 부분이 학사 운영처와 이런 센터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조금 힘듭니다. 학사 운영처의 처장님은 학사 담당의 고유 업무를 주 업무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 센터의 업무가 전체 우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개념이 흔들리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이 3개년 교육혁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 이 R&D 센터라고 우리가 가칭 지칭할 수 있는 교육과정혁신센터 등등의 이 센터들을 좀 우산을 씌워서 하나의 원을 만들고 이 원에서 학사 운영처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교원과 팀장이 이 R&D 센터 가칭, 이 교육의 혁신을 위한 R&D 센터를 좀 컨트롤하고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제안 드리고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직제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한 것이 교육혁신인재개발원입니다. 이번에 이사회 통과돼 가지고 이제 규정화되었고요. 이 교육혁신인재개발원의 설립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초 소양 교육에 대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혁신센터도 있고 교수학습센터도 있고 원격교육지원센터도 있고 공학교육혁신센터도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전반에 대해서 운영이 아니라 뭔가의 변화의 시도와 그리고 혁신과 그리고 무언가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모든 폭넓은 과정까지도 이 원에서 이 원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서로 스터디를 하자라는 고민을 한 끝에 교육혁신인재개발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 원을 통해서 지금은 시작이라서 사실은 큰 컨셉은 없고 제가 또 산학협력단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학사운영처가 막 같이 움직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페이퍼상 제안을 드린 거고 물론 학사운영처와 기획처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산단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예산을 전폭 지원해주고 직원을 전폭 확대해주고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올해 연도부터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축, 미래융합기술학부와 교육혁신인재개발원이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신설된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율학부의 성공과 기초교육과 교육혁신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통합학생역량개발 시스템은 저희가 보통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만은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진로지도부터 학생 상담부터 해서 모든 걸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우리 대학이 이유형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와 보면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청년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이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기업 취업 매칭 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 여기 안에 저희가 좀 프로그램 플랫폼을 개발해서 청년 기업 취업 매칭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력을 넣고 그 학생들이 어디로 취업해가고 이 이력 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학협력단에서는 앞으로 고도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 지금 라이즈 체계에서는 지역 정주에 대한 것이 핫 이슈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취업해 가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로 가면 다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 특히 뭐 이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태치백 코리아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반도체 그 후공정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사실은 뭐 이제 1차 밴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쪽으로 대거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 회사 혹은 등급제를 통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회사와 이 취업 매칭 플랫폼이 좀 이렇게 하이브리딩 되면은 지역에 있는 기업 뭐 꼭 대구가 아니더라도 경북까지더라도 커버할 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로 우리 인재들을 쭉 내보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우리 산학협력단이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에 있는 플랫폼과 청년 기업 취업 매칭 센터의 플랫폼을 좀 이렇게 이건 취업처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지원처와 산학협력단이 좀 해서 요거 두 개를 좀 이렇게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면 내년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기술학부를 공학의 베이스로 해서 개설이 되었고 RPL이 6학점 이내고요. 뭐 보통 5학점 정도 하더라고요. 공통교양 20학점, 공통전공 20학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2026년까지 미래융합기술학부를 확대 개편해서 공학과, 자연과학과, 사회실무 계통의 학생들을 좀 더 추가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까지도 학부제로 좀 뭔가 확대 개편하면서 이 빅블러 시대에 대비한 범계열의 통합 융합 교육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편승되어서 저희가 산학 공동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사례 설명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산학 공동교육을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 캡스톤 디자인이 있고요. 다 하고 있죠. 산학협력형 하고 있고요. 정규 교과목 연계 비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원래 문제 해결형으로 키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을 처음에 저희가 론칭을 했습니다. 작년이죠. 이번 학년도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한 비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생 주도형 캡스톤 디자인이 있고 전공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학제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이 있고 산업체 에로 기술에 대한 협업을 통한 산학 교류용 캡스톤 디자인 총 한 5가지 정도로 우리 대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4가지였는데 원래 요 문제 해결형 키스톤 디자인을 저희가 한번 론칭을 했고요. 이 학과들은 어떤 학과들이냐 하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낮은 단계의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학년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대학에서 취업률이 좀 낮은 학과 혹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 명만 취업을 해도 그 학과의 취업률이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좀 이렇게 뭔가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확 보일 수 있는 학과들을 모아봤습니다. 모아보고 그리고 또 캡스톤 디자인을 기운영하고 있지 않는 인문사회 계열이라든가 예체능 계열 학과들을 우리가 좀 약간 강제성을 띄어서 참여하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2개 학과를 우리가 선별을 했고요. 이 22개 학과들을 전격적으로 키스톤 디자인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나중에 정규 교육과정화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된 게 이 키스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연계의 직무를, 태스크를 과제화해서 비정규 교육 과정에서 산학 공동교육을 먼저 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잘 실천되면 정규 교육 과정화해서 캡스톤 디자인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브릿지를 놔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의 취지였습니다. 물론 PBL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요 과는 이렇습니다. 예, 뭐 참여 현황인데 요거는 뭐 이렇게 지금 산업체 현황들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같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진행 방법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22개 학과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수와 또 무엇인가에 좀 로스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타이트하게 계획안을 짜서 설명회를 자주 열자라고 해서 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까지 몇 번의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같이 눈높이 맞추는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산업체분들도 모아놓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데 좀 컨셉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론칭하면서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성패는 잘 기획된, 잘 메이드된 기획력에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구성원들이 같이 잘할 수 있다는 눈높이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키스톤 디자인을 22개 학과를 이번 학기에 돌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보시면 사전 협의를 6월 달부터 한 2회 이상 저희들이 했고요. 하면서 전체적인 지금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이 프로세스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설명을 드리면 기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요것들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 공동교육 페스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1시간씩 모아놓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지겹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인이 박힐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 제가 건축학과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 설명을 하면서 이 지금 산업체분들을 3명을 모아놓고 제가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고 프로세스는 이렇고, 자, 정규교육과정에 이런 과목들을 땡겨와서 이 직무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건데 이런 부분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평가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걸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오면 소위 말해서 시체말로 공짜로 오면 모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회의비 쪽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건비는 챙겨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스스로 학생들하고 이제 실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실제 실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비정규 교육 과정에서 자문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자문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1차 조별 평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프로젝트 1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1은 기본 과제였습니다. 2가 좀 심화 과제였고요. 프로젝트 1에 대한 총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과제가 인구 소멸 지역인 대구시의 남구의 현재 이슈를 우리가 같이 제기하면서 새로운 주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주면서 핵심 포인트는 실무적인 키가 A, B, C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실무적인 키를 줬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실무 현장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규에 대한 학생들이 건물을 이제 설계만 하려고 하지 이게 법규 검토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건폐율, 좀 건축 용어입니다만은 용적률에 맞게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에 맞게 법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페널티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평가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블라블라, 세 번째는 블라블라 해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키 포인트들을 계속 그 자문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설계안을 수정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사전 설명을 좀 이상한 친구가 있죠. 사전 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별로 이제 모아놓고 자문을 비정규 교육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평가를 하고 이제 수상을 하면서 요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 이후에는 이제 전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 22개 학과에서 1등안들을 다 모아놓고 패널 전시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산업체 플러스 더 올 수 있는 산업체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그 산업체 분들과 함께 이 키스톤 디자인 페스타를 현장과 교육을 잇는 창의의 첫걸음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요 행사를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요 행사가 이제 끝난 게 1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하고 있고 나름의 백서를 정리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산업혁명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팁을 얻었는데 그 팁들은 우리가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교육 품질 혁신, 취업률 제고. 그러니까 지금 22개 학과 나름대로 좀 입시가 어려운 학과 혹은 취업이 어려운 학과에 대해서 뭔가에 좀 상징성 있는 무언가를 심어주자라는 것들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짧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하는 학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입시와 연동되어서 하는 행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행사이고요. Yes I Can이라고 해서 영남이공대 Yes I Can을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Y Can이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Yes I Can 페스티벌인데 종합설계 페스티벌이라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고 있는 종합설계를 하고 있는 학과들의 작품들을 다 모아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이나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 예산을 들여서 Yes I Can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금토에 1박 이틀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토요일은 이 학과 이 부스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금요일은 경진대회를 하면서 학교 자체의 축제로서 행사를 하고요. 토요일은 신입생들을 그러니까 예비 신입생들이라고 하죠. 지원자 그러니까 정시 수시 1차 그 최종 등록 기간에 맞춘 그 주 토요일입니다. 등록이 그러니까 수시 1차의 지원이 끝난 그 주 토요일입니다. 지원이 끝난 그 주 토요일 날 누가 우리 학교를 올 줄 모르겠으나 불특정 다수 우리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전체 정보를 줘가지고 참석 여부를 저희가 이제 구글 폼으로 참석 여부를 받고 그 학생들을 이게 안 나오네 여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끝나버렸네. 예,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여기 고등학생들이 올해만 해도 한 45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온 학생들을 모아서 그 학생들에게 이 전체를 한번 관람도 시키고 학과 홍보도 하고 하면서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단에서 입학본부와 함께 입시처와 함께 같이 연합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대학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대학에서도 혹시나 여력이 된다면 입시와 이 종합설계를 같이 한번 묶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종합전 같은 거 고등학교 때 가면 그 대학에서 종합전을 하면 많은 타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같이 축제처럼 보고 즐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는 저희가 또 좀 그것도 했었습니다.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하고 하여튼 뭐 세 개의 캐릭터를 옷을 사가지고 해외 배송으로 사가지고 우리 홍보하는 학생한테 입혀가지고 막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눈높이를 맞추면서 같이 우리의 성과도 보여주고 또 실습도 시켜보고 하면서 우리 대학을 좀 알게 하는 것들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거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알 수 없었지만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좀 나름 조금은 자랑을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타 대학에서 만약에 이런 게 시도를 하시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예, 이런 갈무리를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은 정답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저희 영남이공대학도 매해 매 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좋은 2박 3일의 기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